자, 마구잡이로 먹으면서 들으세요. 마구잡이면서. 자, 차고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딱 체계를 정확하게 잡아야 돼. 자, 을에게 지금 3억으로 팔려는 의사로 결정했는데 1억으로 계약서에 써버렸다. 이렇게. 그래서 1억으로 매매가 성립이 됐습니다. 3억짜리가 넘어갔다. 1억을 받았다. 자, 갑이 손해봤습니다. 손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죠. 갑이 몰랐습니다. 이거를 착오라고 합니다. 의사 표시의 착오. 그러면 착오로 1억 매매를 취소해서 토지를 찾아오고 싶다. 그럼 착오로 취소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중요 부분의 착오, 큰 잘못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우선은 중요 부분은 갑이 입정, 을이 입정 이렇게 됩니다. 또 한번 물어보자. 갑을 뭐라 했다?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 효력 발생을 부인하는 자. 아시겠죠? 을은 반대로 효력 발생 주장자.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고. 요즘은 갑이 입증하는데 을이 입증이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래서 어렵단 말이야.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 효력 발생을 부인하는 자,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 네 가지를 딱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 중요하지 않은 거 네 가지를 정리를 하자. 이렇게. 중과실이 없는 거를 두 가지를 정리를 하자. 중과실이 있는 거를 두 가지를 정리를 하자. 이렇게 책에 다 있습니다, 지금. 자, 우선은 첫째는, 그죠? 토지의 현황 경계, 채무자 동일성, 건축사 자격, 법률의 착오, 쌍방의 착오. 자, 1번은 시가에 관한 착오, 면적에 관한 착오,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 요 4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 요 네 가지. 자, 중과실 인정 두 가지는 하나는 공장 부지 사건, 하나는 대장 미확인 사건. 이렇게. 우선은 체계를 잡으시라. 자, 여기는 하나는 먼저 고려 청자 사건, 중개업자 소개 사건. 이 두 가지.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착오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우선은 정상적인 요 의사 표시의 착오는 표시와 의사가 반드시 불일치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불일치. 그런데 사기로 취소하거나 동기의 착오로 취소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푸는 게 굉장히 많다고, 그죠? 자, 책을 한번 봅시다. 자, 5번에. 자, 1번의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합니까? 1번은 필요 없고. 중요 부분은 효력 발생 다투는 자. 갑을 이야기합니다. 갑. 그 다음에 2번에 중요 부분 착오인지 판단 여부. 자, 1번 토지의 현황 경계 맞다. 2번 채무자 동일성에 관한 착오 맞다. 건축사 자격에 대한 착오 맞다. 자, 그거까지. 그리고 또 빠진 게 뭐 있습니까? 법률의 착오, 쌍방의 착오. 그 쌍방의 착오가 5번에 있네요.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계산하여 따로 지급하였는데 더 많이 부과돼 버렸어. 그러면 둘 다 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1,000만 원 나오는 것으로 했는데 3,000만 원이 나가버렸어. 그럼 쌍방이 착오했죠. 자, 이때는 중요부분 착오로서 서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입니다. 4번. 자, 여기 보세요. 귀속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라 그랬죠. 자, 요것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갑의 집을 을이 지금 빌립니다. 임차. 이렇게.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집으로 알고 빌렸는데 알고 보니까 갑 다시 집이더라. 이거를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로 합니다. 중요하다, 경미하다. 그래서 을은 착오로 임대차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을은 착오로는 취소할 수 없고 담보 책임을 물어서 처리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특약을 했습니다. 특약을 할 때 반드시 갑의 집이어야 된다. 이렇게 특약을 했어. 갑의 집이어야 된다. 특약을 했음에도 갑 다시 집이다. 그러면 중요부분 착오로 바뀌어버려요. 그때는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자, 4번. 그래서 타인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그죠? 원칙은 중요 부분이 아닌데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약으로 했다. 그때는 중요 부분 착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경미한 착오. 6번에 있네요.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경미한 착오다. 자, 3번에 중과실의 입증 책임은 누굽니까? 취소를 막는 상대방. 이 사람을 뭐라고? 효력 발생 주장자. 자, 4번에 보시면 1번은 공장 부지 사건, 중과실 인정. 대장 미확인 사건도 중과실 인정. 따라서 착오 취소를 할 수 없다. 그 말이고. 자, 3번은 무슨 사건? 중개업자 소개 사건. 4번은 고려 청자 사건. 요거는 중과실 부정. 따라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2번을 안 했단 말이에요. 2번. 2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 2번은 수업 시간에 딱 한 번 했습니다. 딱 한 번. 자, 잘 들으세요. 갑이 농협이 있습니다. NH. 자, A라는 농협에서 B한테 실제 판례 똑같이 팝니다. 1,000만 원을 대출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NH농협에서 담보를 제공하시오. 그러니까 B가 C한테 찾아가. C는 상호 신용금고입니다. 금고. 자, 그래서 B가 C 보고 부탁을 합니다. 담보를 좀 A 앞으로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담보를 제공한 자죠? 요 사람은 빌렸죠? 채무자. 요 사람은 담보 설정자. 이렇게 된다. 일종의 물상보정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상호 신용금고에서 보증서를 딱 끊어줘요. 그러면 농협에서는 요 보증서에 담보를 설정해 버립니다. 뭐라고? 담보를 설정한다고. 요렇게. 그러면 B가 혹시 못 갚으면은 A는 C의 보증서에다가 경매를 넣어서 우선 변제를 받아갑니다. 아시겠죠? 요 구조를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B가 반만 변제를 했습니다. 반만 변제를 했어. 그런데 500만 원만 변제했는데 농협 직원이 완제됐다고 착오를 해버렸습니다. 네? 아시겠죠? 착오를 했다. 그럼 완제가 됐다고 착오했으면 담보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요 담보 설정을 해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해지. 이렇게. 그럼 잘못 해지했죠? 그러면 착오로 해지했으니까 착오에 의해서 요 해지를 취소할 수 있겠느냐. 요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쟁점이 뭐냐. 자, 이 완제했다고 착오한 것이 중과실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중과실이 있다면 착오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이리 가잖아요. 그죠? 자, 중과실이 있다 했을까요? 없다 했을까요? 중과실이 있다. 그래서 해지를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여전히 담보는 살아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럼 왜 그러면 중과실이 없다고 했을까? 만약에 이게 농협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개인이면은 중과실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해지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해지를. 그런데 이거는 금융기관이야.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착오하는 것은 중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과실로 해지했기 때문에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판례입니다. 이번에 중요 표시를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추가 판례를 보시면 착오를 이용했다. 자, 엊그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원래 갑은 중과실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중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잖아요. 갑에게 중과실이 있다면 취소가 안 돼요? 그런데 을이 더 나쁜 놈이야. 갑의 착오를 악용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을이 악용하면은 을이 더 나쁜 놈이므로 중과실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동결의 착오. 자, 동결의 착오는 논리가 확실합니다. 자, 일단 동결의 착오는 원칙은 착오가 아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동기를 표시하면은 취소할 수 있다. 자, 표시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그리고 동기를 표시하지 않아도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5번은 그 이야기입니다. 자, 6번에 자, 상대방이 취소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여기 보세요. 자, 을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2억을 벌었죠. 1억 주고 3억짜리 토지를 샀잖아요. 2억 벌었습니다. 그럼 갑이 착오로 취소해서 토지를 찾아갔어. 그러면 을은 2억을 벌었다가 날렸잖아요. 그러면 을이 손해봤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갑에게 불법이 있어야 돼. 불법. 근데 갑은 착오로 취소한 것은 적법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없기 때문에 설사 을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과실이 있다. 거기 겁내지 마라. 자, 여기 보세요. 자, 갑에게 불법이 있어야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불법이 되려 하면은 고의 과실 플러스 위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갑에게는 경과실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통과됐어. 그런데 착오로 취소하는 것이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그러니 어른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7번은 써놔라. 오늘 들으면 81번째 듣는다. 자, 약한 해제 후 강력한 취소는 할 수 있다. 8번도 억수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엊그제 하니까 좀 진도가 좀 잘 나가네. 이제 점점 느려질 것이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갑의 집을 을이 샀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 그러면 왜 하자 있는 집을 샀느냐? 착오로 샀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자 있는 집을 샀다면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담보 책임도 요건도 갖췄고 착오 요건도 갖췄어요. 그리고 과거의 판례는 착오 요건하고 담보 책임 요건이 동시에 있을 때 착오 취소는 할 수 없다. 요게 과거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담보 책임이 성립되면은 착오 취소는 배제된다. 이게 판례예요. 근데 이 판례가 바뀌었단 말이야. 2018년도에. 그럼 2018년도에는 여전히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그럼 지금은 담보 책임으로 물을 수도 있고 착오 취소도 할 수 있고, 다만 동시에는 행사를 못 합니다. 선택적으로. 담보 책임으로 묻거나 착오로 취소하거나. 자, 그게 8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기 강박을 한번 볼까요? 1번. 자,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위법, 즉 강박이 되기 위한 요건. 자, 어떤 아줌매가 바람 피고 있어. 아는 사람이 봤어. 그 아줌매한테 전화해가지고 고소하겠다. 이게 강박이 될까? 핵심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강박이 됩니다. 즉 1억을 안 주면 고소하겠다. 그러면 강박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제3자 사기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도 쉬워. 엊그제 했어. 자, 갑이 3억짜리 토지를 을에게 지금 1억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3억짜리가 넘어가고 1억을 받았고 갑이 손해봤습니다. 근데 갑이 사기를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을이 사기쳤다. 을을 보호할 필요 없죠. 갑은 언제나 취소. 이래 됩니다. 그런데 을이 사기친 것이 아니고 제3자 병이 사기쳤다. 이걸 제3자 사기랍니다. 그럼 시험에 사기를 출제하면 100% 제3자 사기를 출제합니다. 그럼 병이 사기를 쳤으므로 을에게 잘못이 없죠. 그죠? 을에게 잘못이 없으므로 갑은 을과 매매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을에게 잘못이 있어 보일 때 그게 뭐예요? 병의 사기를 을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요런 경우에만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어제 배웠지만 여기 껍데기는 제3자인데 을과 동일시되는 인간이 3마리 있다고 이야기했죠. 안 적는다. 하나는 대리인, 하나는 출장소장, 하나는 영업부장. 그래서 요 놈이 사기치면은 을이 친 것으로 해서 알랄 취소가 아니고 언제나 취소.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세요. 자, 병이 사기를 치면은 100% 불법 행위가 됩니다. 그럼 병의 불법으로 갑이 손해봤죠. 그럼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됩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요거를 취소해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취소와 상관없이 취소 없이도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했다 돼 있죠. 대리는 순수 제3자다. 상대방과 동일시다. 상대방과 동일시. 그래서 제3자 사기인지 여부 아니다. X. 자, 밑에 써놨네요. 대리인, 출장, 소장, 영업, 부장. 요거는 동일시. 근데 반대로 피용자, 중개인, 상호, 신용금고, 기획감사실 과장은 순수 제3자. 됐죠? 간단하게. 자, 3번에 제3자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안 해도 된다. X.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4번에 부당이득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의 경합. 자, 이것도 뭐 쉬워서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자, 요런 경우에 을이 사기쳤다고 봅시다. 을이. 그러면 갑에게는 3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취소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되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토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거를 뭐라 합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을이 사기를 치면은 100% 불법이 된다 그랬죠. 그럼 을의 불법으로 손해봤죠. 그러니 갑은 을에게 뭐를?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갑은 요 2개 권리를 함께 가진다. 요 표현을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경합 또는 병존이라고 합니다. 2개의 권리를 가진다. 뭐라고? 경합, 병존. 그럼 2개의 권리를 가지지만 행사할 때는 선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하고 손배 청구도 하고 이거 안 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그런 이야기. 그게 4번입니다. 자, 대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민법 118조는 대리권은 있으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 규정이다. 자, 118조는 무슨 말이냐. 자,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애매할 때 뭐를 대리할 수 있느냐. 그게 118조에 들어있어요. 보존 행위는 무제한 대리할 수 있다. 처분 행위는 대리할 수 없다. 이용 계량 행위는 성질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면 대리할 수 있고 초래하면 대리할 수 없고. 그럼 이 규정은 대리권은 있는데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대리권은 있는데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118조가 적용된다. 그러면 표현 대리에 118조가 적용되겠냐 이래 물었잖아요. 될까요? 일단 안 된다 돼 있네. 제가 괄호 해놨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괄호 안에 글이 없었습니다. 제가 특강할 때. 왜? 괄호는 여러분들이 채워로 가지고 예습해라고 그렇게 하려고. 괄호를 넣으라고.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괄호를 하니까 학생들이 얼굴이 벌거해가 오더라고. 열받아 갖고 깝깝해서. 그래서 그 열받은 거를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그대로 다 넣어놨습니다. 자, 표현 대리에 118조가 적용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적용 안 되느냐?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럼 118조는 대리권은 있는데 범위가 분명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대리권이 있을 때 적용된다고. 근데 표현 대리는 대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11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쌍방대리 자기계약 원칙은 금지. 쌍방대리 자기계약은 원칙은 금지.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죠. 기억납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본인의 성락이 있거나 또 기억난다 안 난다?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자, 쌍방대리 자기계약은 원칙은 금지. 예외적으로 본인의 성락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변제. 그럼 다툼이 없는 채무변제는 순수변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물변제, 경계 이런 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한 게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에 준하는 경우도 허용. 준하는 경우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등기 신청, 명의개서, 강제 집행 배당 참가 세 가지. 자, 거기 1, 2번에 들어있죠. 자, 등기 신청, 명의개서, 강제 집행 배당 참가는 쌍방대리 자기계약 허용. 그러나 부동산 입찰 참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입찰 절차에 쌍방이 대리하면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무효다 이렇게 합니다. 됐나요? 자, 대리인이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에 반사회적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면 제일 나아요. 백날 말을 해봐야 안 된다. 자, 을하고 매매했는데 등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배신해서 병하고 이중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매매는 원칙은 뭐라 했습니까? 유효라고 했죠. 그런데 뭐 하면 적극 가담하면은 반사회적 무효로 간다.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이 병이 직접 이중매매를 한 것이 아니고 병의 대리인 A가 매매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본인이 이중매매했다. 대리인이 이중매매했다. 대리인. 자, 그러면 대리인과 본인 중에서 누가 적극 가담해야 반사회적 무효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대리인이지. 왜? 계약을 하는 사람은 대리인 아닙니까? 본인은 집에서 뒤집어 자고 있는데 무슨 적극 가담합니까? 맞죠? 그래서 적극 가담의 주체는 본인이 아니고 누구다?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하면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뭐냐 상관없이 무조건 반사회적 무효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누가 적극 가담? 대리인이. 자, 표현 대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현 대리가 부정되는 경우, 자, 1번과 2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현 대리.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갑이 본인입니다. 근데 을에게 대리권을 안 줬습니다. 을은 무권 대리이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대리권 없이 계약을 하면은, 좀 더듬어 보세요. 유동적 무효 상태로 갑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표현 대리가 되면은 확정 유효로 바뀝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요게 유동적 무효이면은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어요. 갑은 소유권 이전할 필요 없어요. 근데 확정 유효가 되면은 병이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를 물었냐? 이게 표현 대리가 되려면 표현 대리도 대리입니다. 그래서 대리 행위가 있어야
표현 대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대리 행위의 반대말은 당사자 행위입니다. 뭐라고? 당사자 행위. 당사자 행위가 되면은 표현 대리는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뭐라고 돼 있냐?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 등기한 후 제3자에게 이전 등기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놈이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서류를 이용해서 팔아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팔면은 계약은 지가 했지만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가야 맞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이놈은 뭐랬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래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을의 지선 대리 방식으로 했습니까? 당사자 방식입니까? 당사자. 그리고 이거는 대리 행위가 없는 거야. 당사자 행위야. 맞죠? 자기 앞으로 등기해서 당사자로서 매매해서 등기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대리 행위가 아니므로 표현 대리는 절대 성립할 수 없다. 그게 1번의 1번입니다. 자, 이번에 성명을 모용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모용했다. 그 뭐 기억은 별로 필요 없고 니은 보세요. 니은.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릴게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유동적 무효에서 표현 대리로 바뀌면 조금 전에 확정 유효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확정 유효로 바뀐다. 자, 그러면 요게 표현 대리가 되려 하면은 조금 전에 을이 대리 행위를 해야 된다. 당사자 행위를 해야 된다. 대리 행위. 그럼 대리 행위를 한다. 그 말은 현명이 됐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똑같은 말은 또 대리할 의사를 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명의 가장 정상적인 방식은 갑, 대리은, 을 이렇게 된다고. 맞죠? 갑, 대리은. 또는 응용하면은 대리인, 을 이렇게 한다고. 또 응용하면은 갑 이렇습니다. 현명의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을만 적어버렸다. 이거는 현명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적으면 대리 행위고 현명이 됐고 대리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을을 적어버리면 대리 행위다 당사자 행위다 당사자 비현명 대리 의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요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갑의 이름만 적어도 현명이 됐기 때문에 원칙은 대리 행위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리 행위가 되면 표현 대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을이란 놈이 본인의 이름만 적어도 정상적으로 되는데 을이 나쁜 마음으로 본인의 이름만 적었단 말이야. 그럼 그 나쁘다는 것을 본인의 이름을 모용했거나 사수를 했거나 기망을 했거나 이렇게 딱 나온다고.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만 계약을 했을 때 현명이 돼서 대리 행위가 되겠느냐 하면 원칙은 맞다. 그러나 갑의 이름만 적은 사유가 뭐라고? 성명을 모용하고 사수라고 기망하고 그러면 대리 의사가 없어지고 현명이 안 되고 대리 행위가 안 됩니다. 그럼 대리 행위가 안 되면 표현 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게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핵심이 사술, 모용, 기망 요런 뜻으로 본인 갑의 명의로 직접 법률을 한 경우에는 현명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대리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6조의 표현 대리가 있거든요. 126. 표현 대리 여기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자, 여기 보세요. 갑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에게 빌려주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런데 을이 오바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이 필요했으면 월세 받으려고 이렇게 시켰을까. 오랜만에 갑을 기쁘게 해줘야지. 왕창 돈을 갖다 줘야지 해가지고 팔아먹었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은 잘 보시면, 자, 주인은 임대하라고 시켰죠. 근데 팔아붙죠. 시킨 대로 안 했잖아요. 그러면 요 시킨 대로 안 한 요 매매는 대리권이 없죠. 그래서 매매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이렇게. 유동적 무효가 되면은 갑은 이전할 책임이 없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래 됩니다. 근데 이것이 표현 대리로 바뀌어버리면 뭐로 된다고? 확정 유효로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해야 되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는 126조의 표현 대리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첫째, 기본 대리권은 존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리권이 전혀 없지 않고 기본 대리권은 있죠. 근데 그 범위를 넘었을 뿐이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범위를 넘은 행위를 뭐라 한다고? 월권 행위라고 합니다. 월권 행위.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월권 행위조차도 대리권이 있다고 정당한 이유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자, 이런 경우에는 병을 보호해야 된다. 그럼 병을 보호하는 것은, 그죠? 거래 깨줘야 된다. 성사를 시켜야 된다. 성사. 그 성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확정 유효로 만들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한다. 이거를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겁니다. 정당한 이유. 자, 우선은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기가 언제냐? 결론은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죠? 3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월 1일. 그러면 3월 1일을 뭐라 할까요? 그래는 시험이 안 나와. 3월 1일을 뭐라고? 무권 대리 행위 당시, 표현 대리 행위 당시. 아시겠죠? 그 당시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요 정당한 이유의 입증 책임이 또 시험에 잘 나와. 자, 우리 다수설하고 판례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우리 다수설은 본인이 입증하라. 판례는 상대방 병이 입증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 스스로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입증해라. 판례. 갑이 병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입증해라. 그게 다수설. 이래 됩니다. 아시겠죠? 그 입증은 표현대리에서는 126조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판례는 누가 입증하라? 상대방 병. 그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상대방 병은 유효를 주장합니까? 무효를 주장합니까? 유효. 그래서 상대방을 유효 주장자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은 대리행위 당시, 즉 3월 1일. 그럼 대리행위 당시를 다른 말로 무권 대리행위 당시, 표현 대리행위 당시. 자, 이번에 입증 책임은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 병에게 있다. 맞네요. 그 다음,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무지막지하게 시험에 잘합니다. 자, 병이라는 사람이 다시 정한테 팔아버렸어요. 이걸 전득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갑도 주장할 수 없다. 을도 주장할 수 없다. 정도 주장할 수 없다. 오로지 누구만? 병만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병. 정글에서 고기 뜯어먹는 놈 있잖아요. 그죠? 병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그 병을 또 뭐란다? 무권 대리 행위, 표현 대리 행위, 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 그렇게. 자, 그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협의의 무권 대리가 나왔습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 자, 협의의 무권 대리도 100% 출제가 됩니다. 100%. 기본기가 잘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을에게 대리권을 안 줬어. 그런데 을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계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무권 대리를 합니다. 그럼 대리권 없이 계약하면은 유동적 무효로 갑니다. 들어보셨죠? 유동적 무효. 현재는 무효이지만 추인을 받으면 유효로 바뀐다. 유동적 무효. 그럼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 유효로 바뀔 수도 있고 확정 무효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갑과 병의 권리에 따릅니다. 자, 갑은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하면은 확정 유효. 거절하면은 확정 무효. 또 병은 철회하면은 확정 무효. 그 다음 최고를 할 수도 있죠. 자, 최고는 병이 갑에게 추인할래 거절할래 독촉. 그럼 갑이 만약에 말을 안 하고 침묵을 해버렸다. 그러면 추인 거절로 간주해서 확정 무효로 됩니다.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 틀이라고. 자, 추인했을 때만 유효로 가죠. 그럼 추인했을 때는 유효. 또는 뭐 했을 때 거절했거나 철회했거나 침묵하면은 확정 무효. 이렇게 된다고. 자, 거기 한번 봅시다. 묵시적 추인이라고 있어요. 자, 추인은 단독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추인. 우리 민법의 추인은 세 군데 나오거든요. 여기 무권 대리 추인, 무효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세 군데 있다고. 추인은 말로서 하면은 명시적,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묵시적. 그러면 묵시적 추인이 될 수 있냐? 요거는 수업 시간에 안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판단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자, 묵시적 추인이 돼서 확정 유효로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 다음 중 묵시적 추인이 되는 것을 골라라, 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조금이라도 본인이 움직였어. 그러면 묵시적 추인 됩니다.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묵시적 추인이 안 됩니다. 한 번 더. 잘 알아들어야 된다. 자, 제가 개발하는 기억의 방법이단 말이야.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말은 안 하고 있어. 그런데
조금이라도 꼼지락거렸어. 움직였어. 그러면 묵시적 주인. 근데 꼼짝도 안 하고 있어. 그럼 뭐요? 묵시적 주인이 아니야. 아시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1번은 본인이 대금을 수령했죠.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겁니까? 꼼지락거렸습니까? 꼼지락. 그러니까 묵시적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번에 본인이 부동산을 인도해줬죠. 가만히 있습니까? 꼼지락입니까? 꼼지락.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3번에 본인이 변제 유예를 요청했다. 요청했죠? 꼼지락거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5번은 약속했죠? 꼼지락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시적 주인이 된다고. 근데 2번, 이의 없이 방치했다.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묵시적 주인이 안 된다고. 자, 고소하거나 소송을 전혀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구비로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지긴다니?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선은 여기 보세요. 이제 거절. 자, 본인은 거절해서 확정 무효로 만들어서 병으로 넘어간 등기를 말소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필 아버지야. 우리 아들이야. 자, 아버지는 거절해서 확정 무효로 만들어서 토지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해버렸어. 그럼 아들이 아버지의 거절권을 상속하겠죠? 그럼 아버지의 거절권을 상속해서 아들이 거절해서 확정 무효를 주장해서 찾아오는 것은 신이 치기 바란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주인 거절을 주장해서 확정 무효로 만들 수 있는데 아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도대체 차이가 뭐길래? 또 누구처럼 뭐, 그거야 아버지가 아들보다 나이가 많지요. 이래서 하지 말고. 그럼 아들이 나이 많은 거 봤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응? 간혹 가다 보면 저것도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죠. 아버지가 아들보다 나이가 많지요. 이래서 하더라고. 자,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병하고 거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들은 병하고 거래했잖아요. 그럼 거절했으면 신의칙에 따라서 넘겨줘야 된단 말이야. 넘겨줘야 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죽었다. 거절권을 내가 상속했다. 거절하겠다. 확정 무효로 만들겠다. 돌려주시오. 이거는 신의칙이 바란다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아버지는 거래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자,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을 때 무권 대리인은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각종 청구도 할 수 없다. 자,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 병한테 토지가 넘어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좀 전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해서 거절권을 주장해서 무효를 주장해서 병으로부터 토지 인도 청구, 등기 말소 청구, 부당이득 청구, 손해배상 청구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이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무권 대리에 대한 주인, 무권리자, 처분에 대한 주인. 이렇게. 자, 읽어보시와요. 무권 대리에 대한 주인, 무권리자, 처분에 대한 주인. 이렇습니다. 그럼 요거는 소급적 유효가 됩니다. 요것도 동일합니다. 요게 판례라고, 판례. 자, 그래서 무권리자, 처분에 대한 주인도 무권 대리 주인을 유추 적용하여 소급적 유효다. 요게 판례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은 옆에서 나라의 무권리자, 처분에 대한 주인. 자,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다. 이걸 말한다고? 무권리자의 처분. 그래서 무권리자가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했다. 즉 추인했다. 그러면 무권 대리 주인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고. 우리가 아까 우리 보면은 주인이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무권대리 주인, 무효행위 주인, 취소할 법률행위 주인. 요거는 법에 없고 판례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권리자 처분에 대한 주인도 무권대리 주인을 유추 적용하여 소급적 유효로 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정도 하시면 됐고 조금 쉬었다가 유동적 무효를 하겠습니다. 유동적 무효.